박성호 원장님이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원장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2019년도 8월 달에 박동창 회장님 책을 읽고서 토요일 날 정기 모임에 처음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제 한의사로서 참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고, 그 다음날부터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모든 환자분들과 함께 왼발걷기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모든 환자들에게 왼발걷기를 처방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 5년째 지금 횟수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환자들을 보게 되냐면은 왼발로 좋아지는 환자들, 이제 부지기수로 많이 보지만은 왼발을 열심히 했는데도 이상하게도 낫지 않는 환자들, 이런 환자분들이 한 명, 두 명 생기기 시작하시고 또 이제 다른 멀리서도 찾아오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맨발 걷기에 이론적인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이 분명한데 왜 낫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 제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됐고, 지금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제가 이제 연구하고 노력한 거에 대해서 여러 지회장님들 분명히 저와 같은 경험을 하셨을 거고 또 그런 지혜에서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맨발 걷기 효과 여러 효과 좋지만은 조금 약간 좀 딱딱한 얘기지만은 맨발 걷기 지혜를 운영하던 중에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희가 맨발 걷기 운동이 이렇게 확산되면서 이렇게 뭐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맨발 걷기에 대한 어떤 주의사항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 임의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뭐 좋은 일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맨발 걷기를 하다가 어디가 안 좋아져서 왔어요, 이런 환자분들이 가끔씩 있고요. 또 저희 한의사 사이트에서도 보면은 맨발 걷기를 하다가 더 안 좋아져서 오는 분들을 만나게 됐다, 보게 됐다라는 그런 글들이 종종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의사나 한의사들 중에서 이렇게 이런 맨발 걷기에 대한 어떤 인식이 없는 분들은 선입견이 생기는 거죠. 맨발 걷기를 하면은 뭐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더 많구나, 이런 선입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들을 사실은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협회가 있어야 되고 또 지회장님께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또 지회원들을 인도하셔야 되고 그런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맨발 걷기의 효과를 방해하는 요소들 5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입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식이습관, 세 번째는 마음, 네 번째는 양약 복용, 5번째는 복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1번부터 4번까지가 복합적인 경우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환경을 보겠습니다. 환경은 우리나라 인구의,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5%에서 10%의 사람들이 전자파 과민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을 때 병명을 진단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신경성이다, 뭐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선천적으로 전자파에 과민하시는 분들인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맨발 걷기 효과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격치가 되니까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거는 전기의 보급 때문에 이제 수많은 신종병들이 생겼습니다. 전기가 물론 저희에게 수많은 어떤 문명의 혜택을 안겨주지만은 또 더 나아가서 또 많은 이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전자파가 산소 부족을 일으킵니다. 산소 부족은 잘 아시겠지만 암의 원인이잖아요. 이런 것들. 제가 어떤 환자가 있었냐면은 열심히 맨발 걷기를 하시는데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저한테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식이 후보도 잘 하시고 있었고 마음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시고 정말 남편께서 그 부인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고 이런 것들 보면서 왜 좋아지지 않을까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다 보니까 맨발 걷기 하는 한 장소가 송전탑이 지나가는 그 코스에서 맨발 걷기를 하시고 있었다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어디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송전탑에서 생기는 그런 전자기장이 또 당연히 이런 악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또 그렇게 그런 자리를 피해서 치라고 권유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성미산 회원분이었는데요. 이분도 굉장히 열심히 제가 항상 나오면 항상 하시고 영시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는데 불면증이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왼발 걷기 하면 가장 먼저 좋아지는 게 불면증이잖아요. 근데 불면증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계속 이제 만날 때마다 얘기하다 보니까 바로 집 위에 그 휴대폰 중계기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전자기장이 계속 밤새 이렇게 영향을 미치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왼발 걷기 지도하실 때 꼭 이제 환경적인 부분에서 어떤 그런 건 없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스마트폰 참 많은 저에게 도움을 주지만은 정말 난치병인 경우, 정말 말기암이다, 아니면 정말 류마티스다 이런 난치병인 경우에는 저는 이제 왼발 걷기 하는 도중에는 스마트폰을 아예 이렇게 목에서 이제 떼어놓고 하시라 그렇게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실내 접지, 실내 접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때는 그 방 안에는 모든 전자기기들을 최대한 난치병인 경우는요 최대한 이제 치우셔야 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적재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 가운데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왼발 걷기의 효과를 저해하는 요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식이요법, 잘못된 식이요법이라는 잘못된 음식들을 많이 먹어가지고 생기는 문제, 비타민과 미네랄의 부족을 일으키는 그런 식사 이런 것들이 왼발 걷기 효과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삼백이라고 하죠. 흰쌀, 백미, 그다음에 흰 밀가루, 흰 설탕 이런 것들이 이제 혈액을 탁하게 하는 거죠. 왼발 걷기 효과는 혈액을 맑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혈액을 탁하게 하는 거죠. 혈액을 탁하게 하는 음식을 계속 먹으면서 왼발 걷기를 하면은 밑빠진독이 물붓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인스턴트 음식, 커피, 교감신경계를 흥분시키고 미네랄을 이뇨작용을 통해서 빼내고 에너지 드링크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액상과당. 액상과당은 사실은 설탕보다 더 값이 싸고 식품 산업계에 굉장히 많이 이용되지만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청소년들의 우울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성장 장애 이런 것도 많이 일으키고요. 문제는 이제 옥수수, 이 옥수수로 액상과당을 만들게 되는데 옥수수의 한 80~90%는 다 수입산이고 그것들은 또 GMO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엄청난 유전자 조작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식품 첨가물들, 과도한 육류, 피를 탁하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산패된 기름, 그리고 이제 GMO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더불어서 전 세계 GMO 작물의 최대 수입 중 하나입니다.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면역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일 같은 경우도 과일 참 건강에 좋은 원래는 이제 음식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과일 같은 경우는 관행법으로 지어진 경우에는 너무 이제 크기가 크고 맛과 색깔을 좋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비타민과 미네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량은 높은데 실제로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은 부족한 경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역사투합 정수기, 물은 깨끗하지만 미네랄이 없는 것들. 그 대안으로서 이제 현미, 오곡, 잡곡과 왼발 걷기를 하기 전에 꼭 이런 것들을 이 식이 습관을 지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미, 오곡, 잡곡과 그 다음에 통밀, 우리밀, 그 다음에 유기농 생야채, 야생과일, 뽕이라든지 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적인 우리나라 가격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밀순즙이라든지 샐러리즙의 그 생즙 저런 걸 많이 권하고 있고요. 히포크라테스, 생들기름 올리브유, 코코넛, 생수 이런 것들에 대한 식이 지도를 해주시면서 왼발 걷기를 이제 권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잘못된 식생활로 유방암에 오신 분인데요. 저쪽 이제 왼쪽이죠. 왼쪽 사진이 적혈구의 제타 전이가 낮아져서 연전 현상이 온 경우입니다. 저희 박동차 회장님 인용한 논문에서도 많이 언급된 내용인데요. 이 잘못된 식생활로 인해서 혈액이 탁하게 된 것이죠. 그랬는데 이제 1개월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1개월 맨발 걷기와 한방치료를 병행했을 때 적혈구의 생혈구의 상태인 것입니다. 아직 이제 완전히 띄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좌측에 비해서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연전 현상이 풀리고 적혈구 표면의 제타 전이가 향상됐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는 힘 때문에 저렇게 혈액이 맑아지는 그런 것이 보여주고요. 이분이 원래는 이제 이방암 환자셨는데 4cm 이상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면 자궁 수술을 해야 됩니다. 자궁암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근데 10주 후에 3cm로 줄어들어서 수술하지 않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움직이죠. 저 왼쪽 사진은 이제 거의 움직임이 별로 없고 다 붙어 있고 어쩌다가 하나 정도가 이제 움직이는 거고 이건 한 달 만에 제가 찍은 거기 때문에 아직 이제 활동성이 좋지는 않는데요. 자, 두 번째 잘못된 식이요법. 60대 환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7년 동안 양약을 복용하고 있었고요. 맨발 걷기를 알게 돼서 하루에 3시간 아침 저녁으로 4개월 했습니다. 그래서 체중 6kg 감량됐고 혈당과 콜레스테롤이 정상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화혈색소가 5.8에서 7.4가 된 거예요. 5.6까지가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다른 수치는 좋아졌는데 왜 당뇨만 나빠졌느냐.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맨발 걷기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체크를 해봤더니 본인이 알아서 아침 저녁으로 곡물가루 여러 가지 곡식을 갈아서 만드는 것을 2컵씩 먹고 점심에는 현미밥만 먹고 김치 위주의 반찬을 먹고 커피는 2, 3일에 한 잔씩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당연한 거죠. 당뇨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과도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가루 같은 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가루로 된 탄수화물은 굉장히 사실은 좋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뭐 잡곡이라 하더라도 가루로 된 건 당뇨 환자한테는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미 잡곡밥으로 이제 먹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생채소 위주로 김치도 좋은 음식이긴 하지만은 미네랄과 비타민이 더 많은 생채소 위주로 드시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인데요. 아까 이제 이재수 부회장님께서 마지막에 가곡을 불러주시는 걸 보면 제가 어떤 생각이 났냐면은 제 옛날 대학병원에서 수련의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파킨슨 환자가 왔습니다. 이분께서 이제 돈 문제로 속을 많이 끓여서 파킨슨이 왔는데 이분과 이제 상담을 하다가 이분이 성악가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젊었을 때. 그래가지고 제가 병실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한번 노래를 불러주세요 했습니다. 근데 이분 이제 회진 돌 때마다 아침마다 참 이 병실은 아주 굉장한 이제 음악 교실이 된 거죠. 이분께서 파킨슨 환자가 좋아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완전 정상이 돼서 퇴원하셨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자기의 즐거웠던 그 젊었을 때 그걸 찾은 거죠. 즐거움을 찾은 거죠.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제가 또 그때 깨달음을 얻었고 아까 이제 그 두 분 좀 아름다운 화음으로 공연하시는 분 저도 굉장히 동감하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이분께서는 이제 2년 전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60대 초반이신데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렇게 발병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식이요법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맨발 걷기를 3시간 하시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1시간씩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6kg 감량되고 모든 세 질환의 수치가 모두 정상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4개월째 됐을 때 딸이 이혼을 했습니다. 큰 딸이 이혼을 해서 이제 부모님 집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것입니다. 딸을 나가라고 할 수는 없고 밤마다 울고 딸을 울고 엄마가 잡고 그러니까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죠. 딸 걱정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맨발을 하면서도 수면제를 먹게 된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11월 초부터는 그라이드 수치가 좀 그래도 괜찮았는데 한 달 지나니까 수치가 다 상승하는 것입니다. 고혈압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치료에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식이요법과 맨발 걷기를 총동원해서 이렇게 저는 모든 환자들 다 고쳤었는데 첫 실패 케이스거든요, 이분이. 그러면서 제가 이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진짜 이런 거에 대해서 뼈저리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계기였습니다. 네 번째는 양약 복용이 있습니다. 양약은 이분은 이제
저희 양약 드시는 분들 많이 이제 있을 텐데요. 이분께서는 이제 60대 중반 대학병원 수반교수였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알죠. 양방 치료에 대해서 본인이 믿고 있고 처음 오시는 이유가 자기 맨발 걷기를 열심히 하는데 기운이 너무 없다. 너무 피곤하다. 숨도 차다. 맨발 걷기 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맨발 걷기 효과가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활성화돼서 기운이 나야 되는데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병력을 조사해봤습니다. 3년 전에 협심증이 있었고 고혈압, 고지혈증약, 혈전약, 박상호로 이제 시창 스테트 시술을 한 엄청난 그런 병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속 먹고 있는 거죠, 고혈압약을.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고 식이 습관은 불량하고. 그래서 5월달부터 맨발 걷기를 하루에 8,000에서 16,000번 했다고 하는데 한 시간만 지나면 탈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력과 시력이 감퇴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정말 맨발 걷기 효과 반대적인 효과가 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왔을 때 혈압이 104에 73이었습니다. 정상은 이제 120, 80이잖아요. 근데 60대 정도 되시면은 120, 80이 정상이 아닙니다. 140에 한 85 정도. 이 정도까지도 정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잖아요. 혈관 점점 저게 딱딱해지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 120, 80에다가 맞추면 안 되거든요. 근데 104에 됐으니까 저혈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약을 먹으니까 혈압이 떨어지는데 맨발 걷기를 하니까 또 혈압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탈진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 쪽으로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시력과 청력이 감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혈압약을 끊어야 되잖아요. 약을 끊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침에서 집에서 자기 체크하면 160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저혈압이잖아요. 이거 뭐예요? 전체 장기의 기능이 다 저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을 줄이려고 권고를 했는데 이분이 대학병원 수강사 출신이다 보니까 그쪽을 더 믿는 거죠. 더 믿는 거죠. 뭐 저 이렇게 조그만 한의원에서 제가 이렇게 이름도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말을 듣겠어요. 대학병원에서 교수님들의 말을 듣지. 처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계속 먹으라고 했다. 계속 갈등하시는 거죠. 저한테 오면 제가 설득하면은 또 병원에서 교수님 얘기 듣고 또 마음이 바뀌고 계속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안 오시게 됐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는 임상에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 1번에서 4번 각각의 문제로도 오시지만은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문제가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이제 60대 초반, 60 정도 되시는 이제 남자 환자분이셨는데요. 저한테 오시자마자 어떤 얘기를 했느냐? 아, 저는 길 잃은 항해사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근데 자기는 정말 많은 자연요법을 하고 그랬는데 혈압이 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고혈압 때문에 중풍에 걸렸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서 자기도 고혈압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여러 가지 자연요법과 운동과 식이요법과 정말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도 혈압이 안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 사무실 위에서는 이제 중증 그런 병원이 있어가지고 고혈압과 당뇨약을 먹는데도 중풍에 걸려서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 부지기수를 보니까 자기는 이건 약약은 답이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5개월 동안 했는데도 100에 150에 100 나오고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너무 이렇게 식이요법을 하다 보니까 영양실조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영양실조에. 너무 안 먹으니까. 현미밥만 먹고 딱 아주 채식 조금만 소식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진맥을 해봤더니 혈관이 딱딱해져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차라리 조금 느슨하게 하십시오. 가끔씩 고기도 드시고요. 가끔씩 이제 좋은 음식도 드셔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강박적으로 식이요법을 한 거죠.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성격적으로도 완벽주의적 성격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삶에서 즐거움이 없지 24시간이 쳇바퀴 돌아가듯이 이렇게 딱 어떻게 보면 FM식으로 하시는 부인이 오셔서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즐거움이 없이 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직업이 이분이 약간 이제 또 프라이버시였는데 이제 직업이 어떤 직업이냐면은 정교한 작업을 아주 이게 집중해서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교한 작업을 해야 돼. 손이 떨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참고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자세가 틀어진 것입니다. 가슴이 굽고 이 횡격막이 움직이지 않고 갈비뼈가 움직이지 않고 목 뒤의 근육들이 긴장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뇌를 많이 쓰다 보니까 뇌에다 혈액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폐가 벌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혈압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과 식이와
직업적인 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분의 혈압을 떨어뜨리지 못하게 되는 방해 요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라리 릴렉스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파격 원래 하던 삶의 틀을 깨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즐거운 취미생활도 가지시라고 하고 맛있는 음식도 드셔보시라고 이렇게 오히려 그런 얘기까지 한 경우였습니다. 자, 이제 약간 무거운 얘기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이 맨발 걷기를 열심히 하시지만은 치료가 안 되는 분들이 이제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약을 끊었잖아요. 뭐 고혈압약 강력을 끊었어요. 근데 이런 방해 요소 때문에 혈압과 혈당의 수치가 조절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다시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의사들은 어떤 입장이 되냐면은 그거 봐라. 약 안 먹었으니까 마음대로 끊고 맨발 걷기 했으니까 나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저희 지회장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사들이 하는 얘기 뭐냐? 당뇨 환자들은 맨발 걷기를 하지 마라. 맨날 하는 얘기죠. 제가 그래서 뭐 이거 강의자를 준비할 때 좀 서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전보다는 그래도 의사분들도 한의사들도 맨발 걷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들이 조금은 많이 늘어났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가장 의사들이 문제시 삼는 게 뭐냐면 당뇨입니다. 예. 이 당뇨에는 맨발 걷기 하지 말라는 의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경험 있으시겠지만은 당뇨에는 무엇보다도 맨발 걷기를 해야 되는 건데 무엇보다 효과가 있는 게 맨발 걷기입니다. 모든 어떤 운동보다도. 근데 이제 이런 오해 때문에 당뇨에 맨발 걷기 하지 말라는 어떤 인식이 고착되면 참 문제다 생각이 듭니다. 제 환자 케이스를 얘기하면은 3개월 만에 이제 정상이 된 환자인데요. 이분께서 이제 여러 가지 요법을 해서 이제 작년 7월 3일에 7.7이었는데 3개월 만에 5.5가 된 거죠. 5.6까지 정상이 되는. 그래서 제가 3개월 만에 모든 치료를 다 종료했습니다. 집에서 식이요법과 맨발 걷기를 하시다라고 했습니다. 당뇨는 굉장히 잘 치료되는 거거든요. 당뇨약을 안 썼는데도요. 안 쓰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 결과를 다 제가 이제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좋아졌다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웬만한 당뇨는 다 좋아져요. 진짜 이거 마음껏 저희가 회원들한테 말씀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당뇨병성 족부병증입니다. 만약에 어떤 지혜 회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맨발 걷기를 할 때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당뇨인데 족부병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조심해서 이제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습니다. 당뇨에 눈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뇌라든지 손발로 말초신경병증 이런 것들이 오는데 그 중에 발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초신경이 이제 염증이 자꾸 생겨서 감각이 둔화되는 거죠.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상처가 나고 거기에 감염이 되고 그다음에는 발을 잘라야 되는 그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 환자에게서 이런 합병증을 보이고 있고 그 중에서 3에서 15% 어떤 데서는 뭐 1%라고 하는데 이런 환자들이 발을 절단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환자들이 맨발 걷기를 하다가 잘못되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그러면 의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엄청난 공격을 하겠죠. 증상이 뭐냐면은 환자분들을 상담할 때 발이 시리고 저리고 화끈거리다. 당뇨 환자가 오래 했어요. 오래, 이게 1년 된 건 아니고요. 20-30년 되신 환자분들 중에서 발이 이상해, 감각이 이상해, 어두네요, 따가워요. 그리고 발 색깔이 이제 보랏빛이라든지 좋지 않고 뭐 상처가 나면 잘 아물지 않고 고름이 생긴다든지 이런 환자들이 있으면은 굉장히 조심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런 환자들이야말로 맨발 걷기를 하긴 해야 되거든요. 정말 좋아지려고 하면은. 근데 그런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이런 환자를 봤거든요. 남자 50대고요. 당뇨를 30년 앓았습니다. 그래서 약으로 안 되고 인슐린 주사를 70다리를 맞아야 되는 환자입니다. 신장 기능은 40%밖에 안 남았고요. 식이 습관 당연히 불량하고 운동도 안 하는 환자였는데요. 이분 부인께서 맨발 걷기를 하시다가 너무 좋아지니까 남편에게 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하다가 너무 좋으니까 1시간 이상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마사토에서, 학교 운동장 마사토에서 하셨습니다.
이분 경력이 뭐가 있었냐면 이전 발에 상처가 났을 때 굉장히 잘 아물지 않아서 그렇게 고생했던 여러 번의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치료가 한 6개월 정도씩 걸리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어떻게 되셨냐면은 이렇게 돼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발 두 번째, 세 번째, 오른쪽 발은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진피층까지 다 벗겨져서 생살이 드러난 거죠. 보름이 나오고 이제 발이 보면은 발의 압력이 좌우로 주어지는 그런 게 좀 다르죠. 원래는 이제 양쪽 다 이렇게 같은 부분이 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좌우가 다르잖아요. 이분 보행 패턴도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보행이 문제가 있는 거죠. 척추가 틀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침을 놓고 한약을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마다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물고 있죠. 그래서 이제 2달 만에 이제 치료가 잘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환자가 병원에 간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냐는 거죠. 6개월 걸릴 거고, 이제 잘못하면 잘라야 되는 거고, 모든 오명을 왼발걷기가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거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제가 한번 무거운 얘기지만은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괜히 쓸데없이 저희의 가치가 파괴되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회장님께서 한번 좀 이렇게 인사이트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저희 부족한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와서도 느낀 거지만은 박동창 회장님 이하 여러 이제 이사님들, 지회장님께서 정말 이타인과 우분투의 정신으로서 정말 이런 홍익인간의 정신으로서 이 귀한 시간, 귀한 비용 들어가지고 이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 저에게 또 감동이 되었고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